안녕하세요. 역사의 길 위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4가지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한 번의 잔치가 어떻게 천하의 주인을 바꾸었는지, 숨겨진 재능은 어떻게 스스로를 증명하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불후의 명작으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위험한 만남, 홍문지회입니다. 겉으로는 화해를 위한 잔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있는 자리를 뜻하죠. 진나라 멸망 후 천하의 패권을 두고 항우와 유방이 격돌합니다. 유방이 먼저 수도 함양을 점령하자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40만 대군으로 유방의 10만 군대를 치려했습니다. 유방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때 유방은 항우의 숙부인 항백을 통해 간신히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문에서 열린 연회, 홍문지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항우의 책사범증은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계속해서 항우에게 눈짓을 보내며 암살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적 기계를 중시했던 항우는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답답해진 범증은 항우의 사촌 동생 항장을 불러 칼춤을 추는 척하며 유방을 암살하라고 지시합니다. 항장의 칼끝이 유방의 목숨을 위협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유방의 부하 번쾌가 방패를 들고 연회장으로 뛰어들어와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은 못 줄망정 죽이려 하는 것이오 라며 항우를 꾸짖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항우는 결국 유방을 죽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잠시 후 유방은 화장실에 가는 척 연회장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홍문지회는 항우가 천하를 놓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의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를 망설임으로 날려버렸고 살아남은 유방은 훗날 항우를 꺾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기회를 기다리는 인재의 자기 확신에 관한 이야기,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그 끝이 뾰족하여 반드시 뚫고 나오듯 뛰어난 인재는 숨어있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전국시대, 조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으로 수도가 포위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재상평원군은 초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갈 사절단 20명을 뽑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자리를 채우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식객 중 한 명이었던 모수라는 인물이 스스로를 추천하고 나섭니다. 평원군은 재능 있는 사람이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금세 드러나는 법인데 나는 3년 동안 그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소라며 그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모수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나리께서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신다면 송곳의 끝은 물론 자루까지 모두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의 기계에 감탄한 평원군은 그를 사절단에 포함시킵니다. 초나라에 도착했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때 모수가 칼을 짚고 단상에 올라가 초나라 왕에게 동맹의 이해득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의 기세와 논리에 압도된 초나라 왕은 마침내 동맹을 약속했고 조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여 쟁취하는 것임을 모수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절대적 자신감과 권위의 상징, 일자천금입니다. 단 한 글자에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완벽하여 흠잡을 데 없는 글이나 문장을 칭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진시황 시절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승상 여부리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자 당대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책을 편찬하기로 합니다. 3천여 명의 식객을 동원해 만든 이 책이 바로 백과사전 여시춘추입니다. 책이 완성되자 여부리는 자신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천하에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수도 함양의 성문에 걸어놓고 그 옆에 천금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표합니다. 누구든 이 책에서 단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상금 1000금을 내리겠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여부류의 권세가 두려워서이기도 했고 책의 내용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자천금은 이처럼 한 시대의 지식을 집대성한 역작에 대한 극찬이자 그것을 이뤄낸 권력자의 대단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위대한 역사서 사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발분저서입니다. 분한 마음을 발판 삼아 책을 쓴다는 뜻으로 개인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숭고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사기의 저자 사마천 자신입니다. 그는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라는 궁형, 즉 거세형을 당하게 됩니다.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던 역사서 지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치욕을 참고 죽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다 드러나지 못하고 후세에 내 문장이 알려지지 않을까 한스러웠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개인적인 원통함과 분노, 슬픔을 모두 역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궁형을 받은 후 13년 동안 오직 역사서 지필에만 몰두하여 마침내 불후의 명저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발분저서는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숭고한 증거입니다. 홍문지회의 칼날, 낭중지추의 자신감, 일자천금의 자부심, 그리고 발분저서의 숭고함까지 사마천의 사기는 이처럼 역사의 결정적 순간과 그 속에서 살아간 인간의 고뇌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에 갇힌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지혜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지금까지 지식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